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1993년 이건희 회장이 던진 이 한 문장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본질은 경영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평생을 살아오며 체득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60세가 되던 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고 한 개인의 인생에도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가 60세에 남긴 10가지 조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입니다. 조언 하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익숙함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발전의 가장 큰 적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정도면 됐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 평생 지켜온 습관, 평생 믿어온 생각들, 이것들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나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 그가 말한 변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생활 습관, 생각의 방식, 사람과의 관계. 그 어느 것도 영원히 고정되어선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70대 중반의 김 선생은 평생 아침 6시에 일어나 같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길을 걸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몸이 무겁고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오래된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다른 길로 한번 걸어보게. 김 선생은 반신반의하며 다른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새로운 풍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그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변화는 거대한 결단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라도 그것이 새로운 에너지를 불러옵니다. 삶이 정체되었다고 느낄 때 당신의 하루 루틴부터 바꿔보십시오. 조언 둘.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다른 길이 보인다. 급하게 판단하면 늘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중요한 결정 앞에서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루만 더 생각해보자. 그는 말했습니다. 성공은 빠른 판단이 아니라 깊은 판단에서 온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빠른 판단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로는 익숙한 길이 아니라 낯선 길이 정답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늘 한 번 더 생각할 여유에서 시작됩니다. 이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을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뭘까? 그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65세 박 여사는 자녀들이 요양원을 권했을 때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나를 버리려는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하룻밤을 자고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나를 버리려는 걸까? 아니면 나와 그들 모두를 위한 선택일까?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나니 다른 관점이 보였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라 실버타운 혹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결국 박 여사는 주 3회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로 했고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조언 셋. 위기는 기회보다 먼저 온다.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징후로 먼저 다가옵니다. 이건희 회장은 불황이 오기 전 이미 혁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남들이 위기라고 말할 때 나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건강, 관계, 경제적 문제.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신호들이 먼저 옵니다. 무릎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할 때, 자녀와의 대화가 조금씩 줄어들 때, 통장 잔고가 조금씩 빠듯해질 때, 그때가 바로 준비해야 할 순간입니다. 72세 최 선생은 5년 전부터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넘겼죠. 하지만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1년만 더 일찍 오셨어도 훨씬 나았을 겁니다. 위기의 그림자가 보일 때 그건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바꿔라는 신호입니다. 작은 징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조언 넷. 가장 불쌍한 인생은 배운 대로만 사는 인생이다. 학교에서 배운 것, 남이 시킨 대로만 하는 삶은 결국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평생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진짜 배움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부딪혀 얻은 경험에서 나온다. 우리는 평생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때로는 자녀들이 바라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어볼 때입니다.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68세 이 여사는 평생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요리, 청소, 뒷바라지.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독립한 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구나. 그때부터 이 여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예 학원에 다니고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서투르고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신만의 색깔이 생겼습니다. 지식보다 통찰, 남의 답보다 나의 질문. 그것이 인생 후반기의 진짜 공부입니다. 조언 5.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가 사는 법을 배우라. 이건희 회장은 부러움 대신 관찰을 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자는 돈을 쫓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부의 총량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부자들은 대부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책을 읽고 계획을 세우고 작은 습관을 지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태도가 있었기에 돈이 따라온 것입니다. 70세 정 선생은 젊었을 때 친구의 성공을 부러워만 했습니다. 저 친구는 운이 좋았어 하고 넘겼죠. 하지만 나이가 들어 다시 만났을 때 그 친구의 삶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 친구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저녁엔 독서를 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낭비하지 않았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겸손했습니다. 정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부러워할 게 아니라 배워야 했구나. 그가 말한 건 돈이 아니라 배움의 자세였습니다. 존경은 부러움이 아니라 배움에서 시작됩니다. 조언 6. 남보다 먼저 가려면 남이 보지 않는 곳을 봐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늘 다른 시선을 찾았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 안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는 왜 안 되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남들이 말리는 길, 거기에 길이 있다. 60세 이후에도 새로운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듭니다. 스마트폰, AI, 외국어, 여행, 그림. 낯선 것은 언제나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74세 김 여사는 손주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려 할 때마다 거부했습니다. 나이 들어 그런 거 배워서 뭐해. 하지만 어느 날 손주가 영상통화로 외국에서 얼굴을 보여주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는 주민센터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한 달 뒤엔 손주와 자유롭게 영상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옛날 노래도 찾아 듣게 되었습니다. 낯선 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새로운 삶이 숨쉬고 있습니다. 조언 7. 현장에서 답을 찾아라. 책상 위에 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직접 공장으로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진짜 공부다. 60세 이후의 현장은 꼭 일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동네 공원, 마을 모임, 봉사 현장, 경로당, 도서관. 삶의 해답은 그 곳곳에 숨쉬고 있습니다. 69세 윤 선생은 은퇴 후 집에만 있으니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TV만 보고 식사만 하고 또 잠을 자는 반복된 일상이었죠. 그러다 아내의 권유로 동네 경로당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람들과 화투도 치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어르신이 운영하는 텃밭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채소를 키우고 수확한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윤 선생은 다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순간 마음도 살아납니다.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조언 8.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 이건희 회장은 겸손을 배움의 첫걸음이라 했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때 배움이 시작된다. 나이를 먹을수록 자존심이 커지고 모른다는 말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 모든 걸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도 생깁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 새로운 문화, 젊은 세대의 언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건 아는 척이 아니라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71세 강 선생은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아세요? 하고 물을 때마다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아는 척하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창피할 것 같았죠. 하지만 어느 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거 잘 모르겠는데 내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그러자 손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신나게 설명해 주더니 강 선생과의 대화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인정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겸손에서, 젊음은 호기심에서 피어납니다. 조언 9. 세상은 내가 변하면 변한다. 세상을 바꾸겠다고 외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말했습니다. 환경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만든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을 탓합니다. 자녀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친구들이 연락하지 않는다. 세상이 각박하다 하지만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자녀에게 먼저 연락했는가? 나는 친구에게 먼저 손 내밀었는가? 나는 세상에 따뜻함을 먼저 건넸는가? 67세 송 여사는 자녀들이 명절에만 온다고 늘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부터 송 여사는 변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 불평 대신 안부를 물었고 만날 때 잔소리 대신 격려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자녀들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더 자주 연락이 왔고 방문도 늘어났습니다. 삶을 탓하지 마십시오. 나의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조언 10. 진짜 리더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긴다. 마지막으로 이건희 회장은 말했습니다. 결국 기업도 사람이고 인생도 사람이다. 돈과 성과보다 어떤 사람을 남겼느냐가 그의 인생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 아닙니다. 그분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분 덕분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이런 말 한마디가 진짜 유산입니다. 73세 한 선생은 평생 교사로 살았습니다. 은퇴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해주신 그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한 선생은 눈물을 글썽입니다. 돈을 많이 모은 것도 아니고 큰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인생에 의미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벅차게 만듭니다. 가족, 친구, 후배, 이웃, 당신이 남긴 한마디의 말, 한 줄의 손편지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화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변화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우리 모두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술도 문화도 사람들의 생각도 변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나의 길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10가지 조언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라도 시작해 보십시오. 그 변화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